안녕하세요. 역사와 지식을 가볍지만 확실하게 짚어보는 수박 겉핥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사마천의 사기 중에서도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죠. 바로 거대 제국들 사이에서 독자적인 길을 걸었던 왕국, 남월열전에 나타난 권력과 정체성, 그리고 그 끝에 찾아온 붕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1장, 창업자의 역설, 조타와 남월의 건국입니다. 남월의 탄생은 토착 세력의 봉기가 아니라 한족 관료의 기회주의적인 국가 건설 프로젝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남월의 창업자 조타는 본래 북방의 진정 출신으로 진나라가 남방을 정복할 때 파견된 군관이었습니다. 기원전 208년경 진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하자 당시 남해군이 이묘는 죽기 전 조타에게 독립의 기회를 넘겨주었습니다. 조타는 즉시 진나라 관료들을 숙청하고 국경을 봉쇄하며 세력을 굳혔고 기원전 203년 스스로 남월무왕이라 칭하며 왕국을 세웠습니다. 조타의 71년 통치는 아주 영리한 이중 정책으로 요약됩니다. 한나라가 건국되자 겉으로는 고조의 사신 육가의 제안을 받아들여 남월왕이라는 제후의 지위를 수용했습니다. 하지만 왕국 내부에서는 황제와 똑같은 예법과 권위를 사용하는 외왕내제 체제를 유지했죠. 때로는 강하게 반항하다가도 상황이 불리하면 다시 몸을 낮추는 그야말로 정치적 현실주의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남월은 태생적인 결함을 안고 있었습니다. 한족 지배 엘리트가 대다수의 토착 월족 인구를 다스리는 이중 문화국가였기 때문입니다. 조타는 화집백월, 즉 월족을 화합시키는 정책으로 이 균형을 유지했지만 그가 사라진 뒤 지도력이 약해지자 이 문화적 단층선은 왕국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제2장, 수호자와 파괴자, 여가의 부상과 남월의 몰락입니다. 왕좌 뒤의 실권자가 국가의 운명을 어떻게 뒤바꾸는지 살펴볼까요? 여가는 단순한 신하가 아니었습니다. 3대에 걸쳐 왕국을 섬겨온 강력한 토착 가문의 수장이었죠. 그의 일족 70여 명이 고위직을 독점했고 백성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사실상 남월의 군사와 행정을 장악한 토착주의파의 리더였습니다. 왕국의 위기는 조응과 그의 어머니 규씨 왕태후의 등장으로 시작됩니다. 한족 출신인 왕태후는 과거 연인이었던 한나라 사신 안국소개와 다시 관계를 맺으며 남월을 한나라에 완전히 귀속시키려 했습니다. 이는 왕국의 자치권을 중시하던 여가와 토착 세력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배신이었습니다. 결국 왕태후가 연회에서 여가를 암살하려 하자 여가는 병을 핑계로 물러나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는 군대를 이끌고 궁으로 진격해 왕태후와 어린 왕 조응, 그리고 모든 한나라 사신을 처형했습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왕, 조건덕을 세우며 한나라와의 전면전을 선택했습니다. 한나라는 그를 반역자로 기록했지만 사실 여가는 조타가 일궈온 왕국의 주권을 지키려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평화로운 합병 대신 가망 없는 거대 제국과의 전쟁을 선택한 그의 결단은 충성심 때문에 오히려 국가의 종말을 앞당긴 비극적인 수호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3장, 제국의 밀물과 썰물, 남월과 한나라의 관계사입니다. 양국의 관계는 제국의 야망에 따라 끊임없이 요동쳤습니다. 한나라 초기에는 상호 불가침의 호혜적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여후의 섭정기의 관계가 틀어졌고 이후 문제와 경제 시절 다시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무제가 즉위하면서 이 평화는 팽창주의라는 거센 파도에 휩쓸리게 됩니다. 특히 여후 시절 한나라는 남월에 철기 수출을 금지하는 경제 봉쇄를 단행했습니다. 조타는 이를 왕국의 근간을 흔드는 도발로 보고 스스로 황제를 자처하며 한나라 영토인 장사국을 공격하는 등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한무제에게 남월의 독립은 전략적 부담이었습니다. 흉노와의 전쟁에 집중해야 했던 그에게 잠재적 위협인 남월을 제거하는 것은 필수적이었죠. 여가의 쿠데타는 무제에게 완벽한 정복의 명분을 주었고 결국 기원전 111년 남월은 9개의 군현으로 분할되며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 표를 보시면 93년의 역사 동안 남월의 왕들과 동시대 한나라 황제들의 관계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실용적 복종에서 시작해 결국 전면전과 멸망으로 치닫는 과정이죠. 제4장,
서사의 유산입니다. 남월열전은 특정한 고사성어보다 더 강렬한 정치적 격언들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남월열전은 하나의 완성된 사례 연구입니다. 특히 왕태우처럼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세의 힘을 빌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국가의 운명을 타인에게 넘기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경고합니다. 또한 친한파와 토착주의파의 내부 분열이 거대 제국의 군사력보다 더 치명적이었다는 점, 그리고 강력한 창업주 이후 약화되는 왕조의 세대적 쇠퇴라는 보편적인 역사의 흐름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제5장, 역사 서술적 판단입니다. 사마천이 이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려 했던 무언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성공한 실용주의자 조타와 비극적인 원칙주의자 여가. 조타는 힘과 외교의 균형을 맞출 줄 알았지만 여가는 자신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왕조를 파괴하고 제국을 도발했습니다. 역사는 이 두 지도자의 대조적인 길을 통해 생존의 지혜를 묻습니다. 왕태우 규씨의 사적인 욕망과 안국 소개의 오만함은 적대적인 외부 요원을 왕국의 심장부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들의 정치적 오판이 결국 평화로운 해결의 기회를 날려버리고 전면적인 침공의 방아쇠를 당긴 셈입니다. 결국 남월열전은 한나라의 입장에서 쓰인 기록입니다. 남월의 내부 혼란과 도덕적 타락을 강조함으로써 한나라의 정복을 침략이 아닌 질서를 회복하는 평정으로 정당화하죠. 이는 중앙제국이 주변을 흡수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천하 세계관을 반영합니다. 제국 사이에서 생존하기 위한 선택들, 그리고 내부의 분열이 가져온 필연적인 붕괴. 남월열전의 이야기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정치적 교훈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수박겉핥기와 함께한 남월 왕국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거대 제국들 사이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역사여행에도 함께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